안녕하세요. 전국의 구독자 여러분, 왕년의 DJ 부디 한정훈입니다. 네, 저는 홍선우입니다. 진짜 겨울 분위기 나네요. 눈이 오니까. 네, 새벽에부터 눈이 그냥 아주 내려서 이날 동심으로 좀 돌아간 것 같아서 좀 기분이 녹화일 이제 수요일인데 아시겠지만 새벽부터 눈이 아주 많이 펑펑 왔습니다. 진짜 온 세상이 좀 하얘졌는데 또 강추위도 온다고 하니까 감기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번 주가 크리스마스잖아요. 네, 크리스마스죠. 일요일에 그렇죠? 그래서 완전히 화이트 크리스마스 느낌이 나는데 당일은 안 오겠죠? 그렇죠. 당일에 와야 화이트, 진정한 화이트 크리스마스인데. 그러게 말입니다. 네. 음악도 요즘 좀 나오고 그러면 좋은데 그 저작권 때문에 맞아요. 예전에 어릴 때 생각해보면 거리에서 정말 캐롤 많이 나오고 그런 징글벨. 진짜 연말 분위기를 안 느끼려야 안 느낄 수가 없었는데 요즘은 조금 그런 게 아쉽기는 합니다. 자, 오늘도 좀 화이트 크리스마스 같은 요 연말에 설레는 마음을 담아서 좋은 명언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부디 오늘 어떤 얘기 해주실까요? 이 고대 로마의 시인 네. 오비디우스가 한 말이라고 해요. 오비디우스? 예, 네. 우연은 항상 강력하다. 항상 낚싯바늘을 던져두라. 전혀 기대하지 않은 곳에 물고기가 있을 것이다. 뭐라도 걸려라 뭐 이런. 뭐라도 걸려라. 의미심장해요. 네. 그러니까 우연이 강력하다. 우연을 우리가 좀 우습게 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우연이라는 것도 굉장히 강력하다.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그 기회가 찾아올지 모르니까 항상 낚싯바늘을 돌아 이렇게 저는 해석이 되네요. 네, 맞아요. 네. 이제 2020년도 다 지나가고 있는데 저희 방송을 열심히 시청해 주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올 한 해 어떻게 마무리들 잘 지금 지으시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맨 처음 목표한 바를 계획하려고 뭔가 시작을 했지만 결국은 또 한 해가 끝나면은 내가 또 아무것도 못했구나 또 이렇게 제가 많이 그랬거든요, 사실. 그래서 시작도 못하고 좀 한 해가 또 마무리되고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2023년도도 그런 실수를 또 반복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는 항상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하나 이렇게 실행을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하다 보면은 어떤 내가 생각한 거 이외에 어떤 우연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부동산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항상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기회가 찾아오는 법이니까 지금 당장 내년을 보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실 작심삼일이잖아요. 항상 연초에는 작심삼일을 계속 하다 보면 뭐 꾸준하다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 우리가 작심삼일로 끝났다고 좀 포기하지 말고 뭐 그런 마음이 또 연초도 다가오니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원래 사실 저희가 부동산 DJ라는 걸 유튜브를 시작을 하면서 컨셉이 왜 DJ냐, 왕년에 아까도 소개해 주셨지만 왕년에 DJ이시잖아요. 꽃다방. 그렇죠. 명동 꽃다방. 그래서 매번 노래를 좀 소개해드리고 했는데 요즘에 조금 뜸했거든요. 근데 2022년 이제 크리스마스도 다가오고 이제는 좀 노래 선물을 이쯤에서 하나 해드려도 될 것 같아요. 예, 이제 크리스마스가 이제 곧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대하면서 오늘 그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트 크리스마스, 그 유명한 캐롤 너무 유명하죠. 예. 이 노래가 사실은 1942년도 우리 올드 팬들에게 너무 유명한 빈 크로스비라는 그 영화배우이자 가수이자 한 분이 있는데 42년이요? 네, 1942년. 이분이 영화 홀리데이 인이라는 그런 영화에 이 노래가 실렸다 그래요. 그 42년도에 만들어진 노래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이 노래를 이제 팻분이라는 가수가 1959년도에 다시 이제 불렀죠. 많은 가수들이 불렀는데 제가 이 팻분의 노래를 제일 그중에 좋아해서 한번 준비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팻분이 부른 화이트 크리스마스 버전을 제일 좋아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러면 화이트 크리스마스 한번 들려주세요. I'm dreaming of a white Christmas, just like the ones I used to know, where the treetops glisten and children listen
to hear sleigh bells in the snow. I'm dreaming of a white Christmas, with every Christmas card I write. May your day be merry and bright, and may all your Christmases be white. 크리스마스에는 모든 분들에게 행복이 진짜. 찾아오기를. 예. 메리 크리스마스. 진짜 너무 좋네요. 분위기가. 좋아요. 여기는 이미 약간 크리스마스, 화이트 크리스마스 된 것 같아요. 진짜 분위기가 따뜻해져. 노래의 힘이 이렇게 강하군요, 진짜. 반주만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예. 그 화이트 크리스마스 이런 노래 들으면 저는 나홀로 집에 자연스럽게 막 그런, 그게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제일 전 잘 보여준다고 생각해서. 맞아요. 예. 네. 아주 계속 대탕 삼탕. 맞아요. 그래도 안 지겨워요. 지겹지 않고. 그런 화면이 좀 떠올랐습니다, 지금. 완전 저는 크리스마스 미리 좀 가 있는데, 다들 메리 크리스마스고, 행복한 연말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왔다는 거 이제 올 한 해도 다 갔다는 건데, 거의 다 갔다는 건데, 마무리할 때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참 다사다난했다. 예. 이런 얘기 하잖아요. 세상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부디의 세상만사로 좀 자연스럽게 가볼 텐데. 세상만사 모든 일이 뜻대로야. 우리 어떤 얘기 해볼까요? 오늘의 주제는 마녀사냥입니다. 마녀사냥. 화이트 크리스마스 감미롭다가 마녀사냥 뭔가 분위기가 그냥 확 바뀌는데, 네. 무슨 뜻일까요? 요즘 뭐 뉴스 기사 같은 거 보면 되게 안 좋은 기사들 상당히 많잖아요. 자극적인 기사들 그런 게 많잖아요. 그래서 야, 이게 뉴스만 보면 진짜 엉망진창인 것 같아요. 이게 제대로 지금 돌아오고 있는 건지. 네. 근데 물론 이제 흔한 일이 아니기에 이제 뉴스가 매일 이제 올라오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근데 뉴스 기사에 그 댓글이 달리잖아요. 그렇죠, 댓글. 그 댓글들이 상당히 좀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정치인, 연예인이 뭐 누가 뭐 했다, 뭐 하면 거기에 뭐 사실 여부에 그냥 막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이라든지 막 이런 것들을 막 그냥 공격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뭐 책임을 묻고 하는 건 뭐 당연하죠. 하지만 이거 뭐 하나 가지고 싸잡아서 그냥 완전히 그냥 개인을 애도하는 이런 몰아붙이는 거 이런 것들은 정말 좋지 않은 행위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네. 근데 예전에 나 때는 라떼는 네.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예전에는 정말 안 그랬던 것 같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우리 사회가 이렇게 각박해졌나 이런 생각도 좀 가끔 하고요. 타인에게 자기 자신 외에 남에게 어떤 여유, 자비 이런 건 전혀 없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세상 살기가 좀 힘들어져서 그런 걸까요? 좀 더 우리가 소득도 높아지고 예전보다 정말 풍요로운 네. 그런 시기에 살면서 오히려 반대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좀 더 성숙하고 지성 있는 이런 인터넷 문화가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얼굴이 안 보인다고 숨어서 막 이렇게 사람들의 욕하거나 이런 것들은 좀 사라져야 되지 않을까. 맞아요. 네, 그래서 좀 더 그러니까 뭐 이것이 옳고 이것이 그르다 이렇게 이분법적인 논리가 아니고 네. 그리고 항상 토론 그리고 대화를 통해서 뭔가 해결할 수 있는 성숙한 시민 사회가 됐으면 하는 게 올 한 해를 둔 저의 바람입니다. 중요한 말씀해 주셨고 라떼는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그때는 뭐 분위기가 조금 더 따뜻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인터넷이 없었잖아요. 그쵸? 그러네요. 그래서 인터넷 문화가 진짜 조금 성숙해져야 된다 이런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저는 보면서 정치 기사에 정치 댓글이 달리는 거는 당연한데 전혀 상관없는 기사에 그렇게 달리는 건 조금 왜 그러시지? 이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의미 있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내년은 좀 이렇게 성숙한 문화 마음으로 맞이했으면 좋겠고요. 자, 세미나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세미나라기보다는 1:1 특별 무료 상담으로 저희가 최근에는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날짜는 드디어 내년 날짜까지 나왔습니다. 내년으로 넘어가네요. 12월 29일 연말 29일 그리고 내년 1월 5일 모두 목요일이고요. 시간은 오후 2시
지하철 강남구청역 인근에 있는 부디의 미래가치 투자연구소에서 진행하겠습니다. 1대1 특별 무료 상담 뭘 하는 거냐? 말 그대로 1대1로 여러분이 궁금하신 부동산에 대한 내용이나 고민, 상담을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 대금 문제만 제외하고 부동산에 대한 건 뭐든 되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내년 시장에 대한 전망, 지금 상당히 안 좋게들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네. 과연 진실이 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내년 시장을 남들보다 좀 더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부동산 투자자의 입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좀 시장을 봐야 되는지, 이런 총체적인 것들을 해결해 드리는 몇 분에 한해서 5분에 한해서 해결해 드리는 시간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착순이니까 좀 빠르게 전화 주시고 문자 남겨주시고 네이버 폼도 이용해 주시고 이메일도 보내주시고 그렇게 신청을 해주시고요. 특히나 올 한 해 부동산이 워낙에 좀 여러 부침도 겪고 오르락내리락 이렇게 했기 때문에 특히 연말 들어서 좀 시장이 언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은 과연 어떻게 될까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특히나 지금 고민이 있으신 분들, 또 투자에 대해서도 방향을 잘 못 잡겠다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1대1 특별 무료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1대1 무료 상담 전에 저희가 또 이 방송 통해서 해결해 드리는 고민 상담 시간이 있습니다. 부디의 부동산 고민 타파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이버 폼을 통해서 상담을 남기는 방법을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부동산 DJ 채널에 들어가신 다음에요. 아무 영상이나 다 여시면 되는데 이렇게 영상을 클릭하신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더보기란이 있죠. 댓글에 더보기란을 누르신 다음에 여기 아래 보시면 편리한 네이버 폼 글문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거를 누르셔서 들어가시면 이렇게 상담을 하실 수 있는 폼이 있으시니까 여기에 전화번호를 적으시고 그리고 간단한 내용, 상담 내용을 적으시면 편하게 상담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부디의 부동산 고민 타파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 아시죠? 전화 주시고 문자 남겨주시고 또 네이버 폼, 이메일 이용해 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에 아주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구독자님 연결돼 있어요.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신지 먼저 들어볼게요. 네, 제가 최근에 번동주공 1단지 갭 투자하려고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요. 네. 네, 이제 최근에 재건축 안전진단이 또 완화됐다 그래서 네. 여기도 좀 가격이 오를 것 같은데 투자해도 괜찮을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렇군요. 번동주공 1단지를 이제 전세가 이용해서 갭 투자 생각하고 계신데 최근에 좀 규제가 완화되는 측면이 있어가지고 그쵸? 네, 그 기대감을 좀 갖고 계신 것 같은데 혹시 여기는 어떨까?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진단이 필요할 것 같아요. 먼저 부디하고 좀 통화해 보세요. 네.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번동 주공 1단지, 1단지 아파트 2단지 같이 있는데요. 여기가 지금 월계역하고는 거리가 좀 있어요. 네, 맞아요. 역세권은 아니고, 이 아파트가 지금 예비 안전진단을 통과했는데, 지금 안전진단이 완화된다고 지금 확정이 됐잖아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예비 안전진단을 신청을 통과했다거나, 그래서 이제 정밀 안전진단 남아있는 이런 단지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좀 관심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지금 일단 주변에 현재는 교통이 월계역 쪽으로 가는 게 제일 가깝기 때문에 일단 역세권은 아니라는 거죠. 그쵸? 네. 일단 현재는 역세권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 아파트가, 지금 한 6억? 6억 초반이나 6억? 이렇게 지금,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20평대가.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안전진단을 통과해서 이제 재건축하는 그런 건 쉬울 거예요. 근데 이 아파트가 재건축을 할 수 있지만 사업성이 그렇게 좋은 아파트는 아니에요. 예, 사업성이 높진 않아. 할 수는 있는데 아주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진행을 할 텐데 이제 항상 제가 생각하는 거 이런 거죠. 이게, 물론 지금 지하철이 가까이 있진 않지만, 요 건너편 쪽으로, 여기 이제 동북선이 생기거든요. 네. 경전철 왕십리에서 상계동까지 가는 동북선. 이게 이제 생기는데, 이거 2026년 말쯤
완공 예정이라고 하는데 아마 시간은 좀 더 걸릴 거예요. 걸리게 되면은 어쨌든 간에 역세권은 되겠죠. 경전철이지만은 왕십리까지 가니까 경전철 중에서는 더 가치가 좀 있거든요. 네. 이 동북선이.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주변의 아파트 시세예요. 여기 바로 그 장인 뉴타운, 레미안 장이 퍼스트 하이. 이 아파트가 지금 현재 시세가 아마 8억대, 이렇게 갈 거예요. 한 25평이 8억 내외, 이 정도 갈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 아파트랑 한 2억 차이 나는 거잖아요. 네. 한 2억 차이 나고, 여기가 이제 장이 4구역이라고, 여기 장이 4구역이에요. 제가 아파트 이름은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장이 4구역 요번에 그 분양했는데, 요번에 한 3대1? 3점 몇 대 1인가 상당히 좀, 흥행이 안 좋은데, 이 아파트들도 이쪽에 이제 들어올 거고, 이 장이동도, 장이 뉴타운도 이제 아파트들이 계속 져질 거거든요. 그럼 결국은 여기 변동 1단지 아파트하고 결국 레미안 장이 퍼스트 가까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가격대를 비슷하게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데, 사실 재건축을 해서 어쨌든 추가 부담금은 들어갈 거 아니에요. 네. 예, 추가 부담금 들어가고 하게 되면은 과연 지금 상황에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과연 이게 레미안 장이 퍼스트도 지금 뭐 25평이 한 8억 남짓이니까 과연 뭐 이게 이익을 내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쪽 투자의 목적이 크다면 이쪽으로 지금 들어가는 게 지금 투자금이 어느 정도 들어가요, 여기가? 지금 전세 끼고 한 1억 정도, 3억 5천 정도요. 3억 5천. 네. 작은 돈은 아니네요. 3억 5천이면.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쪽에 보면은 네. 여기 이제 광운대역이 있거든요. 네. 광운대역에 이제 미미삼이라고 미륵미성 3호라고 여기 네. 이제 아파트 재건축하는 아파트 있거든요. 여기는 사업성이 괜찮아요. 그리고 이 광운대역에 GTX도 들어오고, 네. 예, 그리고 광운대역 이쪽에 이제 역세권 개발도 진행하고, 그러니까 이쪽에 호재가 있으니 차라리 이쪽에 들어가는 것보다 이쪽 라인으로 가시는 게 훨씬 더 투자 측면에서 훨씬 더 유리한 거고요. 그래서 이쪽에 아파트보다는 이 미미삼, 이 광운대역 쪽에 이쪽으로 여기도 좀 재건축 추진하는 곳이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도 뭐 예비안전진단은 통과하고 정밀안전진단에서 맨날 떨어지는 단지인데 여기도 아마 이제 진행이 될 것 같고, 뭐 GTX도 들어오지, 역세권 개발해서 이쪽 주변 바뀌지, 재건축도 하지, 오히려 이쪽이 더 저는 훨씬 투자 가치가 좀 더 있다고 보여지고, 이제 네. 가격 상승, 우리가 이제 정말 그 이익을, 투자 이익만 생각해서 이익을 많이 낸다면, 지금 이런 아파트 재건축을 보는 것도 좋지만, 지금 서울의 가장 큰 화두는 재개발과 재건축인데, 재건축은 네. 일단은 돈이 금액이 좀 크게 들어가잖아요. 네. 예. 그래서 사실은 이쪽 지금 여기, 이쪽 같은 노원구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강북구도 마찬가지고, 이쪽은 사실 서울의 중심 지역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예, 서울은 서울이지만 중심 지역은 아니에요. 근데 재개발은 투자금 3억 5천 들어가면은 2억 아래로도 이 중심 지역에 재개발을 할 수 있는 이런 지역. 그러니까 재개발을 지금 뭐 동의서를 걷고 있거나 아니면은 뭐 모아타운으로 지정이 됐거나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조금 만약에 내가 그래도 나는 뭐 아파트를 어쨌든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은 광운대 역쪽에 있는 미륵미성 3호, 이렇게 이제 미미3이라고 우리가 소위 얘기를 하는데, 광운대 역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뭐 투자를 들어가셔도 뭐 들어가실 수 있다고 좀 보여져요. 조금만 더 보태면 아마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네. 되고, 그렇지 않고 나는 정말 투자의 목적으로 보겠다 그러면은 2억 미만으로도 이 중심 지역, 서울의 대표적인 중심 지역에 재개발을 진행하는 그런 그런 지역에 얼마든지 투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방향을 두 갈래로 한번 잡아보시고, 그리고선, 확정이 되면은, 다시 한번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혹시 대표님께서 뭐 물건을 좀 찾아주시거나 좀 안내해 주실 수도 있으신가요? 예, 결정이 되시면은 전화 주세요. 제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아파트 재건축 투자를 생각을 하고 계신데, 이왕이면 그렇다면 조금 더 사업성이 좋고, 그런 곳을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 그거보다는 사실은 조금 더, 효율성이 높은. 그렇죠. 그렇죠. 투자금도 작게 들어가고, 그런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내가 이익을 극대화할 목적이라면. 그런 재개발 쪽으로 그렇죠.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1순위는 재개발이고, 그 다음이 재건축 중에서도 사업성이 높은 곳. 지금 이렇게 알려주셨고요. 조금 더 자세한 상담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 뭐 1:1 특별 무료 상담 활용해 주셔도 좋고요. 언제든지 다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사연 상담으로 넘어가 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실거주 목적으로 검단 신도시 2차 디 에트르 더 힐 여기하고 또 용인 기흥 신흥덕 롯데캐슬 두 곳이 고민 중인데 직장은 강남이고 학구는 검단 신도시. 직장 위치로 볼 때는 용인이 더 나은 것 같은데 어떤 선택이 나은 선택인지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그러니까 두 곳 중에서 실거주 목적을 놓고 고민 중이시거든요. 검단 신도시냐 용인 기흥이냐. 일단 두 곳 다 한 곳 용인 쪽은 25평 그리고 검단 쪽은 30평 이렇게 보신 것 같고요. 용인 쪽이 조금 더 가격대는 한 6천 정도 높은 것 같고요. 직장으로 볼 때는 검단이 좋은 것 같고, 용인이 나은 것 같고, 학구는 검단이 나은 것 같고, 고민이 많으신데요. 이게 지금 실거주 목적이시잖아요. 네, 실거주. 네, 실거주 목적인데, 이 검단 신도시 디에트르 더 힐 이름이 참 요즘은 아파트 이름 복잡해요. 진짜 우리 이런 것도 한번 했었잖아요. 아파트 이름이 엄청 길어지고. 네. 근데 이건 길지는 않는데. 발음하기가 좀 어렵지 않아요? 디에트르 더 힐. 디에트르 더 힐. 이렇게 읽어야 되나 봐요. 디에트르 더 힐. 그러니까. 자, 일단 여기 보면은, 여기 검단이잖아요. 검단 신도시들이 지금 일부는 완성이 되고, 아직도 완성이 안 된 곳들이 많아요. 네. 근데, 지금 여기 보면은 지하철이 지금 없잖아요. 그렇죠? 지하철이 가까이 없어요, 여기가. 지하철이 없고. 네. 지하철이 없고, 풍무역도, 저 골드라인이라고 하는 풍무역도 저 위쪽에 있고요. 네. 이 위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지하철이 지금 없는 게 단점인데, 지금 아마 이쪽 라인인가? 이쪽으로, 여기 인천 1호선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인천 1호선. 인천 1호선이 들어오면은 역세권이 되는데, 네.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여기 검단이, 네. 지금 공급 물량이 내년도 엄청나게 많아요, 인천이. 예, 인천이 공급 물량이 지금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이거 공급 물량이 많으면 우리 항상 얘기하는 게 그러거든요. 이 물량에 장사 없다. 공급에, 그쵸, 그렇죠. 장사 없다. 그래서, 이게 인천 1호선이 2024년 개통 예정이라고 하지만, 이것도 지금 좀 떨어져 있어서 역세권이라고 볼 수는 없고, 그래도 챙기는 건 호재가 분명해요. 그리고, 저는 근데 여기는 일단은 조금 좀 배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은 공급이 많다. 네, 공급이 네. 많기 때문에 집값이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다. 그리고 지하철도 일단은 지금 좀 많이 떨어져 있고, 그렇죠. 현재 없고, 특별한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검단시도 물량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단점으로 좀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용인은요? 이쪽은, 조금, 저는 이제, 여긴 조금 생각해서 좀 지워버리시는 게 낫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용인을 잠깐 한번 볼게요. 네. 용인은, 자, 여기죠. 자, 여기, 롯데캐슬. 그쵸? 네. 흥덕 롯데캐슬. 흥덕 롯데캐슬. 여기인데, 네. 자, 이쪽에 있는 건데, 여기도 지금 지하철이 없어요. 지하철이 없어. 지하철이 없고, 단지 이제 여기도 광교까지 가는 에버라인이, 이제 이게, 에버라인이라고 하죠? 네네. 요 선, 네. 이게 이제 광교까지 가는데, 이게 이제
이쪽 라인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또 지하철이 이 경전철이 생기잖아요. 네. 에버라인이 사실은 이거 수요가 없다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런 얘기도 있었죠. 네, 영인 에버라인. 그래서 이게 어쨌든 뭐 광교로 가니까 뭐 호재는 분명히 호재예요. 호재는 호재인데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여기는 사실 여기도 뭐 특별하게 뭐가 바뀌는 게 없어. 물론 이쪽 라인도 여기가 이제 자연 녹지 지역이기 때문에 이쪽도 뭐 나중에 바뀔 가능성이 있지만 그거는 뭐 정말 유언한 얘기고요. 네. 유언한 얘기죠. 네, 그리고 위로 가면은 여기 이제 구성역이 있거든요. 이쪽으로 가면은 구성역. 네. 이거 옛날에 방송할 때도 많이 했어요. 여기가 이제 GTX 아니에요? 구성역이 네. GTX 네. 들어오고 네. 그리고 GTX A 들어오잖아요. 네. 그리고 용인 플랫폼 시티라고 해서 네. 위쪽이 이제 개발이 네. 엄청나게 돼요. 물론 시간은 필요하지만 근데 여기랑 거기랑은 지금 거리가 좀 상당히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조금 여기도 저는 특별하게 실거주로 놓고 본다면 네. 저는 뭐 어디가 살아도 된다고 항상 얘기하는 사람 중에 하나지만은 네. 검담보다는 실거주로는 이쪽이 더 낫다. 어쨌든 네. 이쪽이 좀 더 이쪽으로 들어오는 건 맞는데 기왕이면 이쪽보다는 이 기흥역 쪽이나 네. 이 신갈역 쪽 이쪽 라인에서 좀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랑 여기랑은 또 차이가 나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가격이 조금 더 비쌀 수는 있겠지만은 많이 차이는 안 날 거예요. 그래서 이쪽 역 쪽으로 붙어야 이게 뭐 분당선도 있고 에버라인 경전철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붙어야지. 이쪽은 좀 생뚱맞다. 네. 그냥 단순 거주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내 집을 가지고 있더라도 조금이라도 올라야 되잖아요. 오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이쪽으로 가야 된다. 구성역 쪽으로 가면 제일 좋은데 구성역은 이미 가격이 많이 더 비쌀 거예요. 네. 그래서 하다못해 신갈이나 기흥역 쪽으로 좀 붙어 있는 게 낫지 않을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일단 두 군데 중에서는 한 군데 꼽아주셨고, 근데 이것도 베스트는 아니어 보인다. 그러니까 네. 주변에 조금 더 교통적인 호재가 더 좋은 곳이나 여건이 더 좋은 곳을 한 번 더 알아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이시고, 사실 실거주 목적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냥 단순히 정말 실거주만을 원하신다면 이렇게 고민하시지 않을 것 같고요. 어느 정도는 가치 상승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겠죠, 아무래도. 라는 마음이 있으시니까 아마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 이런 의견이시니까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시고 언제든지 저희한테 문의 또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후보를 던져주시면 저희가 또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 분의 사연도 한번 볼게요. 안녕하세요. 예전에 한국경제TV에서 한정훈의 부동산 카페 프로그램 애청자입니다. 다시 방송 진행하시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전세 가격을 올려받아서 여유자금이 1억 8천만 원 정도 생겼는데요. 현재 부동산 상황이 하락세인 것 같아서 잠시 투자를 보류 중입니다. 대표님 고견을 듣고 움직이려고 하는데 투자 시기는 언제가 좋을지 어느 지역이 유망할지 알려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일단 대표님 팬이시고 네. 우리 부디 팬이고 그러니까요. 여유자금 1억 8천 정도로 일단 요걸 어떻게 운용할까가 고민이신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1억 8천 정도 뭔가 전세 가격을 올려받았다는 거는 아마 한 4년 후에 계약갱신 청구권 써서 조금 올려받으신 것 같아요. 네. 지금 이것도 좀 힘들잖아요, 사실. 근데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계획이 있으면 빠르게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또 그 대책도 나왔거든요. 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대책들이 오늘 또 나왔고 그래서 투자 시기는 빠를수록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네. 근데 이제 지금 중요한 거는 저는 이제 항상 지금 앞으로 이번에 대책이 나온 거를 가만히 보면은 취득세도 완화시키고 뭐 다주택자 규제도 하고 완화시키고 다시 부활시키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나왔는데요. 올해 양극화 더 커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중심권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네. 중심권이라고 얘기하는 걸 지도를 한번 서울의 지도를 한번 가만히 보시면은 네. 지금 서울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25개 구가 이렇게 모여 있는데 여기 이제 밑에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여기가 이제
소위 이제 강남 상구라고 하는 데잖아요. 네. 근데 이 강남 상구는 원칙적으로 아파트 위주로 돼 있는 지역이라서 사실은 이쪽은 재개발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어요. 물론 이제 모아타운이 모아주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부분적으로 시행하는 곳은 있지만 실제로 재개발의 가장 화두가 되는 데는 이 건너 여기 용산구 있고요, 중구 있고요, 마포구 있고요, 성동구 있고요, 광진구 있어요. 요게 중심이에요. 여기가 가장 중심축이라고 보시면 돼요. 마포구, 용산구, 중구, 성동구, 광진구. 그래서 우리 보통 마포, 용상, 성동 이걸 마용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 마포구는 이미 대부분이 다 지금 아파트로 대부분 들어와 있잖아요. 다 아파트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재개발을 진행하는 데도 있지만 대부분이 이미 다 거의 완성이 돼서 이제 아파트 지역이다. 근데 아파트가 상대적으로 많이 없는 데가 용산구, 중구는 가운데 중자예요. 그래서 서울의 한복판이다. 중구, 성동구, 광진구 이런 데들이 아파트가 없는 지역이에요. 대표적으로.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 광진구가 왜 떴냐? 광진구가 바로 지금 이 한강을 이렇게 이게 이제 한강이잖아요. 이 한강을 놓고 보면은 이 강남 서초 송파가 우측으로 치우쳐 있잖아요. 이쪽 라인에. 근데 바로 다리만 건너면 강남이에요. 광진구. 성동구도 마찬가지고 다리만 건너면 강남이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 한강면의 가치, 이 강의 가치는 뭐 선진국들도 다 똑같아. 강의 가치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이 부자들이 밀집해 사는 데가 강이에요. 근데 이 광진구는 특히 아파트의 비중이 다른 구보다 상당히 작아요. 그래서 단독주택이나 빌라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에요. 광진구가. 그리고 상업시설의 비중도 정말 25개 구 중에서 거의 뭐 끝에서 첫 번째, 두 번째를 다툴 정도로 그런 지역이거든요. 근데 이 광진구가 지금 막 한강변에 그런 어떤 신속통합기이다 이런 것들 막 한다 그러고 좀 진행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오세훈 서울시장이 또 광진구에 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광진구가 부각이 크게 되고 있죠. 그래서 이 용산구, 중구, 성동구, 광진구. 근데 용산구는 가격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 있는 곳이에요, 사실. 그리고 다 지금 뭐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재개발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할 때 뭐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그 다음에 모아타운, 역세권 개발 이런 것들은요 한 곳에다 이렇게 확 몰아주지는 않아요. 예, 그렇죠. 한 구에 뭐 하나. 근데 용산구는 지금 막 전체가 다 움직여서 과연 이 중에서 다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시간이 좀 필요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 광진구나 성동구, 중구 이런 데들은 충분히 뭐 다시 지정을 해서 할 수 있는 낡은 동네들이고요. 실제로 또 진행을 지금 하고 있는 데들 있거든요.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들어가시면 아마 그 금액으로도 이 중심권에 충분히 투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변화가 많이 생기는 것들이니까. 그래서 뭐 지금 재개발에서 모아타운이 지금 뭐 지정이 돼 있거나 아니면 역세권 개발을 진행하거나 한강변 개발을 진행하려고 하는 곳이거나 이런 것들은 완전 중심 지역에 가장 우리가 이익을 크게 낼 수 있는 투자 가치가 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 보시면은 후회 없는 선택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제 방송 오랫동안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제가 항상 먼저 이렇게 얘기를 드렸을 거예요. 항상 이쪽에 먼저 들어가라. 그러니까 이번에도 제 방송 오래 보셨으니까 의심하지 마시고 이런 쪽으로 먼저 남들보다 빨리 선점하는 그런 마인드, 긍정적인 마인드, 선제 투자를 하시면은 아마 내년 시장이 훨씬 더 훈훈하게 따뜻하게 다가오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네, 선점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지역적으로도 여기를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한번 알아보시고 또 여유 자금을 활용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니까요. 그렇죠. 시기를 놓치지 않고. 네, 저는 그래서 알아보시다가 만약에 정말 뭐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네. 제가 조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문자, 이메일, 네이버 폰 뭐 다 활짝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1:1 특별 무료 상담도 열려 있습니다. 신청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타임머신 타고 좀 떠나 보겠습니다. 부동산 타임머신 타러 가볼까요?
네, 부동산 타임머신입니다. 오늘은 타임머신 타고 부동산에 관련돼서 어디로 가보고 어떤 얘기를 해볼 거냐. 오늘 주제는 강남 개발의 역사. 네, 강남입니다. 네, 부동산의 강남. 어떤 약간 상징적인 의미일 수도 있는데 강남 네.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뭐부터 해볼까요? 이름부터 한번 해볼까요? 강남 본래 강남 개발할 때 네. 그 강남 개발은 그 영동이라고 불렸어요, 강남이. 그쵸, 영동대교, 음. 뭐 영동, 그죠? 영동자가 다 붙잖아요. 그죠? 이거 무슨 뜻일까요? 이게 이제 영등포 동쪽이라는 얘기래요. 아, 진짜예요? 진짜요. 오. 영동. 그래서 영등포 동쪽에 있다 강남이. 네. 그래서 이제 영동 개발이라고. 근데 되게 기준이 영등포가 된 것도 영등포도 되게 중요한 뭔가. 영등포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도시죠. 그렇군요. 영등포의 동쪽 어딘가다. 언제부터 이렇게 강남이 개발이 된 겁니까? 이제 1960년도 우리가 개발을 한참 이제 개발이 돼서 네. 이제 그 시골에서 농촌에서 서울로 일자를 찾아서 계속 올라오다 보니까 인구가, 사람들이 서울이 전부 다 이제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이게 이제 집은 뭐 턱없이 부족하고 강북만으로는 그 인구 수용이 불가하다. 네. 그래서 이제 강남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가 됐다. 이렇게 이런 설이 있어요. 아, 이게 설이군요. 예, 이런 그리고? 설이 있고 또 하나 설은 우리가 6.25 전쟁이 터졌잖아요. 6.25 전쟁이 터지면서 한강다리가 폭파가 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립이 돼서 꼼짝 달싹을 못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안보 차원에서 뭔가 도시가 있어야 되겠구나. 여기에 있다가는 잘못하면은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이제 강남 개발을 시작했다. 이런 얘기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꼭 다 가능성이 있는 얘기다라는 근데 생각이 저는 드는데. 두 번째가 더 유력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때 한번 폭파돼서. 네. 근데 강남이 원래 서울이 아니었다고요? 경기도 광주였다고 합니다. 원래는. 그러니까 원래라는 건 1963년에 서울에 편입된 걸로 네, 그 나오는데. 이전에는 서울이 아니었죠. 이것도 굉장히 몰랐던. 서울은 이 사대문 안. 네네. 이제 영등포 요까지만 서울이라고 봤어요. 예전에. 예전에. 그래서 그 이건 서울이 아니야. 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처럼 뭐 경부고속도로, 그다음에 한남대교, 대형 아파트 이런 게 막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지금의 강남처럼 거의 시작을 했다. 근데 한남대교가 그 다른 이름이 있잖아요. 한남대교 뭐죠? 그게 제3한강교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제3한강교? 노래 제목 아니에요? 그게 한남대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모르겠습니다. 아시는 분들 댓글 좀 달아주시면 맞아요. 좋을 것 같네요. 맞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게 따로 있는 줄 알았어요, 예전에.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한남대교더라고요. 한남대교. 그럼 강남하면 일단 우리나라 뭐 대표 부동산 상징, 땅값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땅값이 어마어마 올랐겠죠? 네, 땅값이 사실 옛날에 뭐 반포나 압구정, 잠실 뭐 이런 데들은 과거에 이제 한강변에 이제 수면지여서 공유 수면을 매립해서 이제 거대한 이제 그런 택지가 조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서부터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건설 재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본격적인 이 다리 건설 보면은 69년도 한남대교, 제3한강교, 75년 청담교, 76년 잠수교, 천호대교, 79년 성수대교 뭐 이렇게 해서 강남과 강북의 접근성이 개선이 된 거죠. 예전에는 사실 강남에 가서 안 살았죠. 강남에 거기 뭐 논밭에 왜 살아 이거서 비 오면 막 그냥 장화 신고 그런 시절이 있었구나. 뭐 이렇게. 아니 지금 사진 보면은 1960년 압구정 양지마을. 와, 이게 청담교네. 청담교, 성수대교 건설공사, 경부고속도로. 네, 와 이게 실제로 흑백 사진인 건가요? 그렇죠. 와. 이 당시에는 흑백이죠. 진짜. 우리 서울이 그러니까 참 빨리 발전을 한 것 같아요. 상전벽해라고 하나요? 정말 그렇죠, 상전벽해. 와 정말 많이 변했다. 이런 시절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이때가 시작인 거죠. 지금 그렇죠, 강남의 시작이죠. 어떤 시작인 모습인 거고. 자, 그래서 뭐 세제 혜택도 있고 여러 가지로 정부 차원에서도 좀 개발을 많이 밀어준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네. 이게 이제 어쨌든 강남 쪽으로 뭔가 자꾸 이주를 시켜야 되는데 네. 사람들이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강북에는 뭐 유흥시설 인허가 뭐 안 되고 백화점도 못 짓고 대학교 신설도
대학교도 뭐 신설 못하게 하고 중원도 못하게 하고 강북은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강남 쪽으로 다 밀어졌어요. 그래서 강남에 뭐 취득세, 등록세 뭐 이런 거 하여간 땅도 그냥 이렇게 거의 뭐 주다시피 해서 그래서 처음으로 그래도 사람들이 잘 안 갔어요. 그러니까 일단 고등학교를 강남으로 보내기 시작하죠. 역시 학군. 학군. 그래서 그때도. 경기고등학교가 네. 처음으로 강남에 진입을 해요. 그러니까 경기고등학교. 일단 지금도 그렇지만 예나 지금이나 학군이 되게 그렇죠. 거기가 좀 활발하게 성장하는 데는 진짜 학군이 중요하다. 지게 되면 학원이 따라오잖아요. 네, 그렇죠. 학원도 따라오고. 그러니까 상당히 공을 많이 들였어요. 그리고 네. 또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게 지하철 2호선이 본래 지금 순환선이지만은 네. 그때는 강남을 들어가지 않는 노선이었어요. 그래서 순환선도 아니었고 네. 그걸 갖다가 순환선으로 바꿨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또 획기적인 또 그 강남과 강북의 접근성을 높여준 획기적인 일이 됐죠. 그래서 명문 학교, 뭐 정부 인프라, 그러니까 뭐 검찰청이나 관세청이나 대법원이나 이런 것도 다 거기다 짓고. 아 맞아, 고속버스 터미널. 고터, 우리 고터라고 줄여 부르는 고터가 고터? 이제. 고터. 아 모르세요? 잘 모르. 아이 고터, 고속버스 터미널 만들고 고터. 고터. 고속버스 예. 터미널 만들고 지하철 2호선 강남 쪽으로 변경하고 남산 3호 터널 완공하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인프라가 상당히 좋아지고 그래서 부동산 결과적으로 가격의 변화를 좀 보면 얼마였어요? 지금은 어느 정도 하고? 양재동에 있는 양재동이 거기가 이제 옛날에 말죽거리라고 많이 해요. 들어봤죠. 말죽거리 네. 그 영화도 있잖아요. 네네네. 간혹상가. 네네. 말죽거리 토지 경우 60년대 한 평에 300원이었는데 현재 한 평에 6천만 원에서 9천만 원. 짜장면 가격이 1960년도 30원에서 현재 7,000원에서 8,000원. 그래서 짜장면 값이 280배 오를 동안 강남 땅값이 16만 배 이상 올랐어요. 16만 배. 엄청나네요. 엄청나죠. 아, 물론 뭐 짜장면 가격에 이렇게 비유할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비유하니까 엄청나네요, 진짜. 강남 땅값은 60년대에 비해서 대략적으로 한 16만 배 이상 올랐다. 엄청나네요. 엄청나네요, 진짜. 예.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예를 들면 반포주공 뭐 이런 거의 경우에는 뭐 분양가가 500만 원에서 594만 원이었는데 현재는 59억 신고가를 냈다는 30평 기준으로. 와. 이게 59억이나 돼요? 29년. 여기 그렇게 돼 29월. 있는데 아닙니까? 확인 좀 필요할 것 같네요. 확인 좀 필요할 것 같네요, 이거는. 네, 좀 확인을 해보겠고. 인구도 엄청나게 변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인구도 엄청나게 늘었고. 네. 여기 강남역 일대가 이렇게 생겼었네요. 아까 80년대. 본 그림은 이제 60년대였으면 지금은 70년대. 야, 변화가 네. 있네요. 건물들이 좀 올라갔죠? 확실히. 크게. 네. 올라갔네. 참,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타임머신타고 강남 얘기를 해봤는데 사실 강남이 뭐 이렇게 변했어요라는 거는 사실 이렇게 보니까 물론 체감은 되지만 다 아는 거잖아요. 집값도 많이 오르고 땅값도 많이 오르고. 근데 오늘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어쨌든 시사점이 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부디가. 네. 뭘까요? 이 강남 쪽이 네. 사실 지금 모든 이 정치를 하시는 분들, 네. 국가의 정치를 책임지는 분들이 항상 여태까지 해왔던 게 강남 때리기를 해왔거든요. 강남의 집값이 이제 오르면은 그것이 전체적으로 다 퍼져서 주변 집값 다 끌어올린다. 그래서 네. 강남 때리기에 몰두를 해왔고 그 기조가 여태까지 계속 변하지 않고 이어왔어요. 근데 사실은 강남이 집값이 비싸고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모든 인프라가 여기에 다 구축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하철도 가만히 보면은 500m 안에 지하철이 다 있어. 강남은 500m를 벗어나지 않아요. 제가 지도를 놓고 보니까. 그렇지, 뭐 백화점이 쇼핑몰 같은 것도 잘 돼 있죠. 그렇죠. 학군 뭐 잘 돼 있지. 좋은 일자리들, 양질의 일자리들 많지. 병원. 병원도 네. 많지. 네. 그러니까 선호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게 이제 뭐 부동산 가격도 이제 강남 쪽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네. 가격이 막 오르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네. 우리가 이게 이제 정책적으로 이 강남을 부양해서 사실 강남이 우리 어떻게 보면 최초의 신도시라고 할 수 있죠. 예, 이럴 정도로 강남이 지금 크게 키워왔는데 지금 이제 강남을 오히려
집값을 떨어뜨리려고 하는데 사실은 규제로 강남 집값을 잡는다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오히려 공급을 많이 늘리게 되면은 가격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네. 근데 재건축 그러려면 강남은 재건축 위주의 오래된 아파트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풀어줘야 되는데 그걸 지금 안 풀어주고 계속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히려 공급을 늘려서 가게 되면은 강남에 뭐 아파트들 많이 짓게 되면요, 그러면 가격은 떨어지는 거죠. 너무도 당연한 거죠. 수요 공급의 논리에 따라서.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쭉 보면서 아까 뭐 짜장면 값이 뭐 몇십 개 오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부동산 가격은 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떨어질 수 없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것은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지속된다는 전제가 붙는다면 네. 저는 그렇게 항상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런 어떤 그 강남의 이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부동산의 정책 이런 것들을 잘 봐서 지금 정책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먼저 이걸 어떤 선점을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좋은 남들보다 빠른 성공 투자의 길로 갈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다는 거죠. 그래서 네. 과거의 어떤 이런 공부로 우리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이 위기를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의 강남이 있었던 데는 뭐 60년대, 70년대 어쨌든 정책이 굉장히 큰 힘이 되고 뒷받침이 됐을 텐데 그래서 그런 어떤 과거의 사례를 바탕으로 지금도 정책을 좀 따라가보자. 그렇죠. 정책이 어디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어디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을지 한번 계속해서 공부해보자라는 시사점을 오늘 타임머신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제가 반포주공을 확인해 보니까 50억 이상은 최근에 많네요. 32평 기준으로. 비싸긴 하다. 네, 52억, 뭐 53억 이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는 걸로. 네. 그 어플 있잖아요. 나오는 실거래가 나오는 근데 너무 어플에 비싸긴 하네요. 30평대가 32평 그거야말로 기준으로 정말 정말 초부자들만 살아야 되겠죠. 네. 자, 타임머신 타고 강남의 개발 상황 살펴봤습니다. 개발의 역사 찾아봤네요. 자, 날씨가 이제 겨울이잖아요. 12월 잘 보내시고 항상 건강하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역대 진짜 추운 겨울이라고 하더라고요. 12월 치고. 그러니까 진짜 감기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요즘은 바이러스가 진짜 무섭잖아요. 뭐 독감에다가 코로나에다가. 그러니까 건강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건강을 잘 챙겨야 또 우리 부자 될 수 있는 방법도 알아볼 수가 있으니까요. 행복하고 건강한 한 주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도 부자 되는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행복한 부자 되세요.